내가 이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그 어른들이 돌아가셨고 그 집안이 폭 망해버렸기 때문에 이름을 대드리는데 진주에 계셨던 분입니다. 대대 양반이고 대대 진주 부자고 대대 진주에서 양반 노릇을 하셨던 어른입니다. 정재병 씨라 그래요. 지금 살아계셨으면 이 어른이 110살이나 됐을 거고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 어른 집안이 대대 양반이 우리나라에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딱딱 손꼽아요. 그러면 전주 이시 하면은 혼사하는 집안은 어느 집안은 어느 집안은 어느 집안하고 혼사를 할 수 있고 경산에도 그럴 거예요. 경산의 양반 전씨입니까? 어느 집안이 양반이라 하면은 우리 집안은 혼사끼리 어느 집안은 어느 집안은 어느 집안하고는 송사가 할 수 있고 어떤 집안은 우리 집안은 혼사가 안 된다. 이런 집안이 있을 거예요. 진주에서 진양정씨 집안의 대대 명문 가문이었었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참 재주가 있으시고 인품이 뛰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그 정재병 씨 할아버지 그 사람 해가지고 딸을 잇는 집안에서는 전부 혼인을 하고 싶어서 사월을 데리고 가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는데 여흥민씨죠. 여흥민씨의 한 갈래가 지금 그 경상남도 산청 쪽에 와가지고 중시조 산소 하나 때문에 산청민씨라고 불리는 한파가 있습니다. 여흥민씨인데 그 한파가 산청 쪽에 와서 살면서 그 중시조 이후에 그 파가 크게 돼서 산청민씨라고 그러는데 조선조 말기 서울의 대원군 며느리 민씨지 않아요? 예, 명성황후 민씨지요. 이 민씨의 백을 믿고 산청 땅에 있는 여흥민씨 집안에서 이 정재병 씨라는 할아버지를 욕심을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위감으로. 그래서 딴 양반의 집안이라는 걸 다 내리 누르고 강제로 진주에 있는 이 정씨 집안의 사람을 사위로 산청까지 데리고 간 겁니다. 옛날 결혼식이 돼 놓으니까 어떻든 진주에서 아침에 신랑이 출발해가지고 산청 가가지고 산청에 가서 셋이 집에 가가지고 오후 시간에 마당에서 옛날식으로 결혼식을 했겠지요. 그날 밤에 첫날 밤에 무슨 인연인지 무슨 애군인지 몰라도 오후에 여러 수십 명이 보는 데서 결혼식 다 했으니 어떻게 해요? 밤에 신랑이 신부방에 들어간 거는 다 봤어요. 요새 서울 쪽에는 도시지에서는 없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시골에서 결혼식 하면은 결혼식 한 날 밤이든지 장난치는 게 참 재미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신랑 신부 방에 열어놓고 문구멍 뚫어가지고 뭐 하는 거 쳐다보고 뭐. 예. 그날 밤에 신랑이 신부방에 들어간 거는 옆에 사람이 다 본 겁니다. 근데 그 신랑이 그날 밤에 도망간 거는 아무도 몰라요. 진주에서 산청까지 간 신랑이 오후에 결혼식 했고 신부방에 딱 처저녁에 들어갔는데 그 신랑이 그날 밤에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뒤돌아왔는데 우리나라 풍속이 어떻게 해요? 심한 예는 4주만 왔다 갔다 하고 결혼 이야기만 왔다 갔다 해서 남편 죽어버리면 소복을 입고 와가지고 한평생 수절을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엄마들의 가혹한 운명이잖아요. 남들이 보는 앞에서 결혼식 다 했지요. 첫날 밤에 신랑이 신부방에 들어가는 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 신랑 첫날 밤에 도망갔다고 해서 그 신부가 이 집으로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신부는 왔는데 신부는 와가지고 시집에서 시부모 모시고 사는데 신랑은 안 오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조그마한 면소재지 같은 옛날 진주, 요새 면소재보다도 더 적은 진주 바닥에서 신랑은 딴 여자 데리고 딴 집에서 살고
이 세학 씨는 시부모 모시고 이 시집에서 사는 겁니다. 신랑을 그 결혼식장에서 정면으로 쳐다봤는지 몰라도 남편이라는 분하고 한 자리 같이 앉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그 부인의 가슴에, 여자분 가슴에 얼마나 맺히겠습니까? 신랑은 뻔히 바로 먼 데도 아니고 요새 같으면 1, 2km 바깥에 그 진주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딴 집에서 딴 여자하고 살림하고 사는데 자기는 시부모 모시고 살아야 되니까 이 여자분의 가슴에 뭐가 맺히겠지요. 어떻든 그 집에 그 후손이 없어가지고 나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신 정재병 씨라는 분 아버지가 그 집에 그 할머니하고 그 할아버지 밑으로 양자로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재병 씨라고 하는 나한테 이야기해 주신 할아버지가 3살, 4살 때까지 3살 들고 4살 초까지 그 할머니 등에 업혀서 자라났다는 걸 기억을 해요. 그때 그 큰 할머니가 65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그 할머니 등에서 자기가 자라나고 할머니 품에 안기고 했다는 걸 기억을 하십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65살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65살에 돌아가셨으니까 허리가 구부정하고 머리가 보하게 씌어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이 할머니 숨지면서 집구석에 풍파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 한평생 가슴에 응어리 있겠지요. 영감님에게 대한 응어리도 있을 거고 집안의 응어리도 가슴에 남을 거고 이 할머니 숨지면서 집구석에 회오리 바람이 이는데 사건이 계속되면서 초상집이 매일매일 싸움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친정집에 동생들이든지 조카들이든지 우리 누나를 갖다 모시다 놓고 이놈의 집구석에서 우리 누나를 그렇게 괄세했다고 하고 이놈의 집구석이 인간의 집구석이냐고 하고 너희 집구석이 그래도 양반의 집구석이라고 하고 부자 집구석이냐고 막 그 할머니의 그 남동생들 조카들이 전부서 매일매일 이 막 당가에 항의를 하고 막 욕설을 하고 항의하고 달라들지요. 출상날 옛날이니까 뭐 무슨 주세 법이 있습니까? 집안 형편대로 수를 하지요. 짐승도 집안 형편대로 마구 잡을 수 있으니까요. 전국에서 손꼽는 부자고 양반의 집안인데 초상이 났으니까 전국에서 문상 오는 사람 대접하려고 술을 도가지 해놓겠죠. 출상날 꼭 약속이나 한 듯이 술도가지가 한 날 한씩 터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자 너는 그거 깨라, 너 그거 깨고 너 그거 깨고 너 그거 나 요거 깰게 하나 둘 셋 하듯이 술도가지가 7도가지인가 8도가지인가 술도가지가 같은 시간에 터져가지고 초상집이 탁주 술바다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거슬리는 냄새에 문상 온 손님들도 막 숨도 못 쉴 형편이고 하지만 남의 집에 초상에 와서 그런 불상사 났다고 해서 뭐 숨도 못 쉬겠다고 불평도 못 쉬고 못하잖아요. 할머니를 가미장을 한 거죠. 가매장. 옛날 법은 그렇지요. 부잣집에서는 당장 산소를 안 하지요. 위선 가매장 해놓고 전국에서 유명하다는 직관 풍수라는 사람들이다가 전국을 3년 안에 덮어가지고 묘토를 준비해가지고 정식으로 이장을 하는 게 옛날 부잣집의 초상치는 풍속이어서 가지고 할머니 산소를 위선 가매장을 한 겁니다. 가매장을 해놓고 좋은 턱 처자했는데 이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집구석에 계속 분란이 안 터진다는 소리예요. 근데 할머니들 가슴에 응어리가 참 무서워요. 이 이야기 조금 옆으로 제쳐놓고 지금 부산에 계시고 지금 그 딸이 한 분은 김천에 살고 한 분은 울산에 살고 또 한 분은 서울에 사는 집안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돌아가신 할머니가
육아의 엄한 풍속 속에 약간 딸들이든지 하니까 4월 8일 가면 절에 구경 가고 어느 절이 좋단다 하면 사업이나 딸들에게 가서 구경하고 해서 육아의 풍속에 불교를 이렇게 덧붙이게 한 풍속으로 살았는데 장손자가 성당에 다녀요. 장손자가 대학 다닐 때부터 성당에 다녔어요. 그러니까 집구석에 늘 보면은 장손자라고 하는 그 사람의 고집 때문에 집구석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늘 가슴에 걸리는 게 저기 지고집대로 하려고 할 거다. 지구 애비도 꺾고 지구 고모들도 꺾고 저기 지 고집대로 할 거다. 그러면 집구석에 분란이 터진다 이거죠. 아들하고 딸들은 육아의 풍속에 불교를 약간 가미한 계통의 행사를 초상치려고 할 거고 장손자 저거는 성당에 다니까 죽으려고 성당 고집해가지고 할 거니까 집구석에 분란이 벌어진다는 걸 할머니가 알았겠지요. 그래서 할머니가 딸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 숨지고 나거들랑 저거 하는 대로 내버려 둬라. 저거 지 고집을 부리는 장손자의 고집을 알았으니까 저거 하는 대로 내버려 둬라. 집구석 시끄러워지고 남에게 우사할 테니까 저거 하자는 대로 내버려 둬라. 너희들은 절대 곁에서 입방아 찢지 말아라고 딸들에게 그 할머니가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옛날 노인이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영감님 곁에 털을 딱 준비해놓고 가산소도 해놓고 했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장손자는 장손자대로 성당식대로 한다고 고집을 피워가지고 할머니가 돌아가니까 빈소가 한 집에 빈소가 2군데예요. 손자 때문에 빈소 하나 있는 거는 전부 손자 기점해서 성당 쪽 사람이 다 오고 이쪽 빈소에는 아들하고 딸들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부 아들 딸들 찾아오는 사람은 이쪽 빈소 오고 한 집에 빈소가 2군데가 벌어진 거예요. 출산을 앞두고 아들하고 손자하고 싸움이 붙은 거지요. 손자는 손자 고집대로 성당 묘지 모시고 간다하고 아들은 아들대로 너의 할머니지만 내 엄마다. 내 엄마니까 아버지 곁에 터 잡아놓은 대로 모시고 간다 해서 출산을 앞두고 부자간에 싸움이 벌어졌네요. 손자는 성당 묘지에 모시고 간다 하고 아들은 아들대로 아버지 곁에 터 잡아놓은 데 간다 해서 부자간에 싸움이 붙었네요. 그러니까 곁에서 딸들이 오빠 참아야 된다. 엄마가 이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라고 저거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고 했다. 오빠 양보해야 된다. 오빠 참아라. 오빠 참아라. 해가지고 결국 그 할머니의 산소가 성당묘지에 갔습니다. 성당묘지 갔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집구석에 사고가 터지는데 사업도 망하지요. 회사도 넘어가지요. 매일매일 집구석에 안팎으로 사고가 터져가지고 만 3년을 사고가 터지는데 집구석 재산이 폭폭폭 다 부러지는 거죠. 집구석이 거의 망할 판이죠. 그래서 곁에 딸들이 나서가지고 손자하고 오빠를 들이다 놓고 네 말대로 하느님 곁에 갔다고 하고 성당 묘지 갔다고 하면 좋아야 되는데 할머니 성당 묘지 모셔놓고 지금까지 좋은 게 뭐냐. 집구석이 이렇게 거꾸로 내려 박히지 않느냐. 3년 동안 처음부터 양보했지만 이제는 안 되겠다. 할머니 묘를 다시 파내가지고 옛날에 할아버지 곁에 정해놨던 자리 모셔야 되겠다. 만 3년 동안 집구석이 거꾸로 내려앉고 재산이 다 터져나가고 회사고 모시고 다 터져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장손자도 말을 못했지요. 그래가지고 노인 성당 묘지에 노인 산소를 딱 파서 관뚜개를 열어보니까 관 안에 노인의 얼굴이 옆으로 딱 적혀가지고 있더라. 우리나라에서는 늘 입관할 때 절대 이 관 안에 모신 어른이 흔들리지 않게 하지요. 그러는데도 그 할머니의 묘를 파서 관뚜개를 여니까 할머니 목고개가 옆으로 딱 제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묘를 파내서 본래
정해놨던 영감님 곁자리 옛날에 터잡아난 자리 모시고 나니까 집구석에 재앙이 싹 거짓말처럼 씻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죽은 뒤에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듯이 이 이야기 옆으로 갔습니다만은 그 정재병 씨라고 하는 분의 할머니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데 집구석이 재앙이 있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산소를 빨리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장한다고 해서 날짜 잡아놓고 인부 다 해놓고 묘를 팠어요. 그 노인 묘를 딱 파서 관뚜개를 제쳐놓고는 어른들이 전부 겁이 나서 뒤로 다 날아빠졌다 그럽디다. 그 살아있었을 때 가슴에 응어리, 살아있었을 때 가슴에 응어리 때문에 관뚜개 딱 열어놓고 나니까 노인이 65살에 돌아가실 때 보하게 쉬었던 머리가 가발을 벗어놓은 것처럼 관 안에 머리가 소복이 흰 머리가 빠져있고 새카만 머리가 한자 반쯤 길었더랍니다. 눈을 딱 뜨고 있고요. 65살에 돌아가신 피부가 쭈글쭈글 했는데 20대 전후에 젊은 부인들 피부 때문에 피부가 팽팽 살았더랍니다. 주름살 하나도 없이 온 몸뚱어리가 손등 발등까지 얼굴까지 그 65살에 돌아가신 쭈글쭈글한 피부가 팽팽하게 살아있고요. 손톱 발톱이 진짜 한 잔은 더 길었더랍니다. 그림에나 쳐다보듯이 이 앞에 송근이 이 두 개가 아래로 위로 터졌는데 세치는 되더랍니다. 관뚜개를 열어놓고 그 무시한 모습에 어른들이 뒤로 다 낮아빠져가지고 일하던 사람들이 겁을 내가지고 일을 못 해준다고 해가지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망일하는 사람을 얼마나 괄시합니까? 지금 한 100년 전에 부잣집의 양반의 집안에서 망일하는 사람을 얼마나 괄시하는 시절입니까? 망일하는 사람이 관뚜개 열어놓고는 겁을 내가지고 일을 못 해준다고 뒤로 낮아빠지는 바람에 양반이고 상놈이고 어찌 손이야 발이야 빌어가지고 품삯불을 4곱슬 죽게 5곱슬 죽게 해가지고 뒤 마무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정재병 씨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평소에는 나한테 그런 이야기 없었어요. 없었고 우리 스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뭐 이런 이야기도 못 들었어요. 우리 스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10년, 12년 만인가 내가 진주를 지내가다가 그 정재병 씨라는 분 집에 한번 들렸더니만은 그때 86살이라는 노인이 한탄을 하면서 할머니의 천도제를 지낸다 그럽디다. 예? 할머니 가슴에 그 원결 때문에 그렇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할머니 천도제를 지낸다 그럽디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잡아갔으면 다 됐는데 왜 우리 집안에 와가지고 자송들 밑을 쑥대밭을 만들어서 내 가슴에 이렇게 못을 치는지 모르겠다고 원망을 합니다. 왜 내가 그랬어요? 선생님 할머니 천도제 지내지 마세요. 왜 그러느냐 그러네. 선생님이 늘 이야기한 지성, 육아에서는 지극한 정성, 지성을 신이라고 그래요. 육아에서는 지극한 정성을 신이라고 그래요. 중해 집안에도 정성 성자 빠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해 집안에서 부처님한테 불공, 돌아가신 부모님 천도제, 정성 성자가 말을 하는 거지 체리는 재물, 돈 얼마나 썼다 얼마 요거는 관계없습니다. 선생님이 할머니를 위해서 천도제 지내신다고 하면은 오죽 한 생각 100걸음 양보해서 할머니를 위한다는 정성으로 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할머니 천도제 지낸다고 하면서 할머니가 할아버지만 잡아갔으면 될 텐데 왜 내 자식들을 쑥대밭을 만들어서 내 가슴에 못 친다는 그런 불만을 가지니까 그런 정성을 가지고는 천도제가 안 되니까 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놓으니까 답답한데 웃자는 거 그럽디다. 지구석이 망했어요. 그 정재병 씨라고 하는 그분 아랫대에 와가지고 맏아들이 진주고등학교 졸업해서 서울대 약대를 수석으로 나와가지고
진주 벼슬은 혼자 다 해먹을 거라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양반이 약혼식 치르고 결혼식을 딱 앞두고 전부 친구들에게, 선후배에게, 유지들에게 청첩장 다 보낸 사람이 내일 결혼식을 할 사람이 남강 다리 건너가다가 딱 넘어졌는데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딸 하나 있던 거는 이화여대 3학년까지 다니다가 밑도 끝도 없는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딸이 낮이건 밤이건 여러분들은 옛날 우리나라 할머니들 앉은 모습 못 봤을 거예요. 엉덩이 땅에 대고 한쪽 손 이렇게, 한쪽 발을 이렇게 무릎 세워서 여기 이렇게 턱 대는 거, 옛날 할머니들의 앉는 모습. 집안에 걱정거리라도 있으면 할머니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걱정하는 모습을 못 보셨을 거예요. 이화여대 3학년까지 댕기던 딸이 낮이건 밤이건 그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책 뒤다 보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딸 죽어버리고 둘째 아들이 서울대 법대를 나왔는데요. 그 무렵에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 선생이나 수학, 영어 그분만큼 할 사람이 없다고 평이 났던 사람입니다. 자격증은 계리사, 감리사, 회계사, 무역사 해가지고 자격증은 8개나 있는데 결혼이 안 되는 겁니다. 대대로 양반의 집안이고 그 신랑 재주 있고 하는데 혼사 이야기가 딱 됐다가는 모두 싹 깨지고 혼사 이야기만 났다가 하면은 다 깨지고 해서 40이 되도록 결혼을 못하고 사는데 30대부터는 낮시간 밤시간이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는 모두 낮에 일을 하고 밤에 잠을 자요. 공무원들이 바쁘면은 연말에 무슨 회계 장부 때문에 한 일주일은 밤에 뜬 눈으로 서류 정리하겠지만은 한평생을 그렇게 하는 일 없잖아요. 30대부터 시작해서 낮시간 밤시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그 사람은 밤에 눈 뜨고 있고 낮에 잠자는 겁니다. 여름 겨울 없이 10년을. 그래 낮시간에 밤을 잔대 그때 이 정재병 씨라는 어른 86살, 86살이고 부인이 72살인데요. 며느리 손에, 손자 며느리 손에 밥을 얻어 잡숴야 될 사람이 자기 손으로 밥을 해서 먹는 겁니다. 영감님하고. 영감님 밥을 먹으면 벼슬 안 한다고 잠자는 아들 굶겨 놓겠습니까? 잠을 자도 좋으니까 일어나서 밥이나 먹고 자라. 집안에 재산이 있으니까 직장 가서 돈 벌을 할 필요 없이 사니까. 엄마가 그 72살 된 엄마가 자기 몸도 겨우 이기는 사람이 아들 방에 밥상을 들고 가면은 미친 짓을 해요. 그 자기 몸도 못 이기는 엄마 밥상 들고 온 걸 밥상 채놓고 엄마를 들고 착 버려가지고 엄마가 밥상 든 채 그대로 쓰러져 버리고 어떤 때는 바딱 일어나가지고 밥상하고 엄마를 줄줄줄줄 밀고 갑니다. 밀고 가서 저 유리문에 밑에 밑돌 밑에 징계돌 밑에 갖다가 팍 밀어붙여버리고요. 어떤 때는 두루누워서 그대로 밥상 갖고 오는 엄마를 탁 들고 차가지고 밥상이 그죠 방바닥에 놔둔 거지든 이게 아들이 고단해서 잠자는데 엄마 밥 먹으라 한다고 짜증내는 상태가 아니고 완전히 미친 사람 발작한 행동을 해요. 나주로 10년 여름이건 겨울은 낮에 잠자고 밤에 눈 뜨고 있는 겁니다. 밤에 눈 떴다고 해가지고 책 뒤다 보기나 연구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할머니들 앉아있는 모습 흉을 봤는데 남자아이가 나이 30에서 40까지 낮시간 밤시간에 바뀐 그 청년이 언제나 앉을 때 이렇게 탁 앉아서 옛 할머니들을 수심에 잠겨서 앉듯이 그렇게 앉아가지고 그대로 밤을 뜬 눈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 답답할 밖엔요. 천도제 지내고 난 후는 진주 의곡사라는 절에서 천도제를 지낸다는 말만 듣고 내가 참석해드릴 수도 없고 한데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집안 완전히 젖담은 후에 천도제를 지냈으니까 할 수 없죠. 이게
냅니다. 내. 여러분의 가슴에 응어리가 그렇게 무서운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모두 내 탓입니다. 내 탓. 내다. 모두가 나라고 그래야 남자, 여자, 아이, 어른 모두 내라고 그래요. 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고약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응어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응어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